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변수가 있죠. 변수는 왜 필요할까요? 어떤 값을 하나를 이렇게 딱 저장을 할 수 있어요. A는 20이다.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값을 한 개만 저장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번 저장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배열입니다. 여기 보면 20, 25, 33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요. 이번에는 배열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은 자료형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문자열이죠. 홍길동이라는. 그 다음에 22 나이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정수형이죠. 숫자를 넣었죠. 이렇게 다른 자료형도 이렇게 저장을 해보고 싶었어요. 거기에다가 함수 기능까지 포함하면 더 좋죠. 이렇게 자꾸 발달하고 진화하다 보니까 클래스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클래스에 대한 문법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기 한번 볼게요. 클래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클래스 한 칸 띄우고 펄슨 콜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펄슨에서 이 부분 대문자죠. 뭐 꼭 대문자 안 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대문자로 이제 약속한 거죠. 그러면 한눈에 봐도 클래스구나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df에 define 그러니까 우리 함수 명명할 때 우리 df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함수 형태에 맞긴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와 우리가 또 다른 언어에서 메서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개념은 같아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들 쓰는 함수라고 본다면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와 이제 함수를 좀 구분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책을 보시든지 뭐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제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내의 어떤 함수 형태를 우리가 메소드라 하는구나 이렇게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df init 이거는 뭐냐면요, 이 init 메소드 형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초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 생성자 역할하고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초기화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에 이제 초기 값을 할당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름과 나이를 이제 초기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매개 변수 형태가 이제 3개가 나오죠. self, name, age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self라는 거는 뭐냐면요. 다른 언어에서 뭐 this 개념, 그 클래스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 자기 자신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데요. 왜냐면 여기에서 셀프를 빼면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name과 오른쪽에 있는 name이 이제 혼동스럽거든요. 왼쪽에 있는 name은 클래스 소속의 name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name은 매개 변수로부터 받은 nam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클래스 소속의 나이 부분이고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나이 부분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았는 나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클래스명 그대로 쓰죠. person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 여기 네임하고 이제 대응되는 이제 매개 변수 형태죠. 나이 22세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 홍길동, 나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P1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변수죠. 우리가 이제 클래스 변수 혹은 우리가 클래스형 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클래스로 만든 이런 형태의 변수를 우리가 일단 용어상 이제 객체라고 부르는데요. P1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해서 생겨나요.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P1이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한번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면 객체를 P1, P2, P3 다양한 형태의 객체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장점이죠. P2 해가 김철수 32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지금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만드는데 성별도 넣고요, 주소도 넣고 전화번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설계하기에 따라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요런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걸 우리가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이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출력하느냐면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객체 p1.name 하면 이 홍길동이 이제 여기 출력이 되고요. p2.name 하면 김철수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p1.age 나이 하니까 뭐예요? 22세죠? 22세가 이렇게 나오고요. p2.8 그러니까 뭐예요? 32세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일단 개념은 알 필요가 있어가 제가 이렇게 좀 쉬운 형태의 이제 출력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많이 쓰이냐면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시면 어때요? 좀 전하고 한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객체를 통해서 접근해서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클래스 안에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우리가 클래스 소속의 우리가 메서드라 하죠. 일반적으로 메서드들은 전부 셀프가 붙게 돼 있어요. 셀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셀프가 붙었죠. 조기자에도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도 셀프가 붙었어요. self.name 하면 자기 자신의 name.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신의 name 하면 뭐예요? 첫 번째 객체일 경우는 첫 번째 객체 홍길동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객체일 경우는 김철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객체를 디스플레이 하니까 첫 번째 객체의 이름 홍길동이 찍히고요. 첫 번째의 객체의 나이 22세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P2인 경우 두 번째 객체의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출력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형태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펄슨 안에 이제 매개명수 형태로 이제 정해졌죠. 이름, 나이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누가 들어올지 모를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입력받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인스턴스라 하는데요. 인스턴스 생성할 때 바로 이름과 나이를 이렇게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게 했어요. 홍길동,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를 통해 나이 20세를 이렇게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스턴스를 통해 이제 두 번째 객체를 발생시키는데요. 김철수 30세. 이렇게 해서 P1과 P2 해가 두 개의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형태를 보면요. P1 객체 찍어보니까 뭡니까? 좀 전에 입력했던 홍길동 20세가 찍혔고요. P2 객체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김철수 30세.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제가 예문을 통해서 이제 2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무수히 많아요. 한 30명, 50명, 300명이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코딩의 강점은 뭡니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면요. 자, 이런 형태로 제가 바꿨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요. 먼저 리스트를 만듭니다. 리스트는 제가 했잖아요. 여러 명 보관해요.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이 리스트 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먼저 리스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죠.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3명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을 숫자를 바꾸면 돼요. 50이라고 바꾸면 50명을 처리할 수 있고요. 100이라고 바꾸면 100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append 추가합니다. 이 인스턴스를 추가하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홍길동 20세. 또 그 다음에 포문 돌아가니까 김철수 30세. 그 다음에 이영희 40세. 이런 식으로 이 숫자만큼 이제 포문이 돌게 되겠죠. 5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출력 형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 전에 입력받았는 뭐 3명에 대한 출력은 for i in 해가 이거는 리스트의 길이만큼 포문을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 인덱스로 접근하죠. 뭐 0부터 접근하겠죠. 0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뭐 0번째 사람 홍길동 20세, 첫 번째 사람 김철수 30세, 이영희 두 번째 사람 40세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일 때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했는데요. 클래스 굉장히 범위가 넓고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안에 클래스가 어떤 형태인지 오늘은 어떤 분위기, 흐름만 좀 잡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하나하나 잘라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